날씨에 따라서도 증상의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도 증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신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신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서 요새 유명한 게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증후군이 있는데, 이런 섬유근육통이라는 이제 진단명을 이제 받게 됐을 때 섬유근육통 진단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통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근통, 류마티즘 이런 질환들도 있겠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한 부위에 있다가 점점 퍼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근막 통증 증후군 증상으로 전신 통증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섬유근통이 있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한마디로는 뇌에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통증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될 자극을 이제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이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는 이제 통증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살짝 누르는 자극, 스치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통증이 전신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한 이런 통증과 동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 불면증이나 우울감, 과민성 대장증후군, 피로감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 섬유근육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섬유근육통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기분도 항상 다운되어 있고 통증이 있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통증 때문에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치료는 쉬운 편은 아니고요. 치료할 때 이 환자분에 잘 맞는 약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면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날씨에 따라서도 증상의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기분에 따라서도 증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지 이제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고, 그리고 일단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보시던 환자분이지만 매번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이한 증상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에 대해서 잘 이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증상들에 대해서 마땅한 진단명을 찾지 못할 때, 이거는 그냥 섬유근육통이겠거니 하고 진단명을 붙이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보고 진찰을 해보면 섬유근육통이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외에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을 진단을 할 때에는 마지막까지도 항상 진짜 섬유근육통이 맞을까 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 섬유근육통보다는 그래도 다른 질환일 경우에 치료하기가 좀 더 용이할 수도 있고 치료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진짜 섬유근육통이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끝까지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혈액 검사 통해서 전반적으로 몸에 염증은 없는지, 다른 류마티스 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호르몬의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편이고요. 이제 적외선 치열 검사라는 게 있는데, 적외선 치열 검사는 이제 체표면의 온도 변화를 색깔로 나타내주는 그런 영상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신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골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나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신 통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한마디로는 이제 통합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종합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에는 약물 치료와 수액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수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고요. 좋아진 다음에도 치료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은 단번에 완치되는 질환이라고는 할 수 없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섬유근육통 환자를 일단 한 분 보면 한 20-30분은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 편이고 증상을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 모두를 우리가 뭐 케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료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일반 환자분들보다는 많이 드는 편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도 병원에서는 잘 들어주시고 그 증상들에 대해서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난치성 질환, 이제 만성 통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저에게는 매 한 분이 이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항상 치료하겠다는 도전 정신을 갖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항상 섬유근육통 전신통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치료를 할 게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확한 진단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정확한 진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원인을 잘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치료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좀 복잡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해서 열심히 진료와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새 해외 교포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완전히 외국인보다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차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걸 이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일본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면역 파트에서 외국인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도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신통증 그리고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